새해 미국 경제는 불경기 문턱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불안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를 포함하는 27개 주와 59개 시군에서는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메디케어에서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새해부터 조정되는데 파트 A는 오르고 파트 B는 내리며 파트 D는 거의 같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 기록에서 2020년 한 해 사업 손실을 보고해 547만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미국 국경에서 추방한 이민자들이 100만 명을 기록한 반면 내부 이민 단속으로 추방한 외국인은 7만 2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2023년 새해 미국 경제는 불경기 문턱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불안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내다봤습니다. 경제 분석기관들 가운데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은 마일드한 불경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한 반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가까스로 불경기를 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가 2023년에 과연 불경기에 빠질지 아니면 피할지, 불경기에 빠질 경우 가혹한 추락일지 아니면 가볍고도 짧게 지나갈지에 미국은 물론 지구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23년 미국 경제가 불경기 문턱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불안한 행보를 보여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2023년 한 해 성장폭이 오락가락하거나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뒤섞이는 플립플로핑 성장이 혼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표현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마저 2023년에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질지 아닐지, 불경기일 경우 가파른 추락일지 아닐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돈과 경제에 가장 민감한 대형은행들의 경제 분석기관들도 2023년 미국 경제 전망을 엇갈리게 내놓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새해 상반기부터 미국 경제가 마일드한 리세션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2023년 중반에 미국 경제가 마일드한 불경기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미국 경제가 2023년 하반기에 마일드한 불경기를 겪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2023년에 가까스로 불경기를 피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 경제가 불경기의 치맛자락에 도달하겠지만은 불경기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분석기관들은 물가 잡기에 나선 연준의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6월 9.1%에서 정점을 찍은 다음에 11월에는 7.1%까지 냉각된 것으로 봐 현재까지 소정의 성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새해에는 연준이 타겟으로 삼아 냉각시키려는 고용시장이 급속 냉각돼 미국 실업률이 현재 3.7%에서 연준의 예상대로 4.6%까지 올라가고 민간의 우려대로 5% 이상으로 갑자기 치솟을 경우 심각한 불경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3년에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를 포함하는 27개 주와 59개 시군에서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는 지역은 23개 주, 41개 시군이고 7월 1일 이후인 하반기에도 5개 주, 22개 시군에서 인상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3년에도 미 전역의 상당수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릅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는 지역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워싱턴 DC,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3개 주, 41개 시 또는 카운티들입니다. 버지니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1달러에서 1월 1일부터 12달러가 됩니다. 메릴랜드의 최저임금은 12달러 50센트에서 13달러 25센트로 오릅니다. 워싱턴 DC는 전국 최고 수준인 16달러 10센트에서 16달러 50센트로 더 인상됩니다. 시간당 15달러에 접어든 대형주들 가운데 뉴욕주는 시 지역은 15달러로 변함이 없으나 업스테이트 지역은 13달러 20센트에서 14달러 20센트로 올라 도시 지역과의 차이를 좁힙니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14달러 내지 15달러에서 1월 1일부터 15달러 50센트로 오릅니다.
서부 워싱턴주는 14달러 49센트에서 15달러 74센트로 15달러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는 14달러 25센트에서 15달러 오릅니다. 7월 1일을 비롯한 새해 하반기에는 연초와 중복되는 지역을 포함해 5개 주 22개 시군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커네디컷주는 최저임금을 14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합니다. 9월 30일부터는 플로리다주에서 최저임금이 11달러에서 12달러로 오릅니다. 미 전역에서 절반 이상이 되는 주 지역에서 2023년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시간당 15달러를 넘는 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목표인 15달러에 도달하는 주 지역들은 캘리포니아, 커네디컷, 매사추세츠, 뉴욕, 오레건, 워싱턴주 등 6개 주가 됩니다. 그러나 상당수 민간업체에서는 40년 만에 물가 급등과 구인난으로 임금을 대폭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근로자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15달러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새해부터 노년층과 장애인 등 6,4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의 비용이 파트 A 입원 환자들은 소폭 오르는 반면 파트 B 외래 환자들은 내리게 됩니다. 어드밴티지 보충 플랜과 파트 D 처방약 플랜의 비용은 거의 제자리하게 됩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6,450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의료보장보험인 메디케어에서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023년 1월 1일부터 조정되는데 파트 A는 오르고 파트 B는 내리며 파트 D는 거의 같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 커버받는 파트 A는 통상적으로 매달 내는 프리미엄이 없이 본인 부담금들인 디덕터블과 코페이가 소폭 오릅니다. 입원 시 본인이 내야 하는 디덕터블은 올해 1,556달러에서 새해에는 1,600달러로 올라갑니다. 이 디덕터블은 입원한 지 60일 동안 적용받습니다. 61일부터 90일까지는 하루 11달러 오른 400달러, 91일 이상이면 하루 22달러 오른 800달러씩 부담해야 합니다. 외래 환자, 즉 통원 치료를 받을 때 커버받는 파트 B는 매달 내는 프리미엄, 월 보험료가 올해 170달러 10센트에서 새해에는 164달러 90센트로 인하됩니다. 올해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인하한 것으로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파트 B 외래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 디덕터블은 올해 평균 223달러에서 새해에는 226달러로 역시 내려갑니다. 디덕터블까지는 전액 본인이 내고 그 후부터는 치료비의 20%를 환자가 내게 됩니다. 파트 A와 B 플랜으로 커버받지 못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 대비해 상당수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운용하는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할 경우 한 달 프리미엄, 보험료가 올해 19달러 52센트에서 새해에는 18달러로 약간 내려갑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맥시멈 최대치가 있는데 네트워크 아닐 경우 8,300달러, 네트워크 바뀔 경우 12,450달러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파트 D 처방약 플랜의 평균 프리미엄, 월 보험료는 올해 32달러 8센트에서 새해에는 31달러 50센트로 거의 비슷합니다. 일부에게 적용되는 디덕터블의 맥시멈은 올해 480달러에서 새해에는 505달러로 약간 오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혜택 중 가장 큰 것은 당뇨 환자들이 사용해야 하는 인슐린 가격이 한 달에 35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 겁니다. 인슐린 약값 한 달 35달러는 파트 D 가입자들은 1월 1일부터, 파트 B만 가입한 경우 7월 1일부터 혜택을 보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된 세금 보고 기록에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한 해 사업 손실을 보고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547만 달러의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을 전후한 6년치 세금 보고 기록이 공개되고 있어 갖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차기 대선 가도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차기 대선에 재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른 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IRS로부터 넘겨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6년치 세금 보고 기록을 연방 하원세입위원회가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에 주도한 회기를 마치면서 세 번째로 공개한 트럼프 세금 보고 기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0년 세금 보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도에 470만 달러의 사업 손실로 마이너스 소득을 세금 보고했습니다. 그 때문에 과세 소득도 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한 푼도 연방세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려 547만 달러나 되는 거액을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두 차례 공개에서는 2020년도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도됐으나 엄청난 환급을 받았다는 기록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대통령 재임을 전후한 세금 보고 기록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에 1290만 달러의 사업 손실을 보고해 단 725달러만 연방소득세를 낸 것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플러스 소득을 신고한 2018년에는 100만 달러, 2019년에는 13만 달러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17년에 대규모 감세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그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감세 혜택을 받았었는지 셀프 감세 여부를 집중 캐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다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재임을 전후한 6년치에 국한하지만은 세금 보고 기록이 잇따라 공개됨으로써 그의 세금 보고 관행과 손실 보고에 따른 세금제로 나아가 막대한 세금 환급 내역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불법 혐의 수사와 함께 차기 대선 가도에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은 이민 단속에서 올 한 해 동안 국경에서 멕시코로 즉각 추방한 이민자들이 100만 명을 넘겨 최다를 기록한 반면 내부 이민 단속으로 추방한 외국인은 7만 2천 명으로 최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는 1,000명의 요원들을 이민 행렬에 대처하기 위한 국경 단속에 투입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대신에 밀려오는 이민 행렬을 국경에서 즉각 멕시코 등지로 돌려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끝난 2022 회계연도 한 해 동안 미국은 남부 국경에 몰려드는 이민 행렬의 미국 입국을 가로막고 타이틀 42 정책에 따라 100만 명 이상 멕시코로 즉각 추방했습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멕시코로 즉각 추방할 수 있는 타이틀 42 정책이 그대로 유지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내부에서 이민 단속을 통해 체포하고 실제로 추방한 불법 이민자들은 2022 회계연도 한 해 동안 7만 2천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방된 이민자 7만 2천 명은 전년도 5만 9천 명보다는 늘어난 것이지만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 시절에는 한 해 40만 명 이상 추방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가 내부 이민 단속 대신에 국경 단속에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E, 즉 이민 세관 집행국은 특별 단속 요원 600명을 내부 단속이 아니라 국경 단속 업무에 투입했으며 300명은 밀입국 조직 수사에 파견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내부 이민 단속이 대폭 줄어들고 국경 단속이 급증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이민 정책은 일터급습과 같은 강력한 내부 불법 이민 단속을 자제하고 얼마 안 된 초기 불법 이민자들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도 국경에서 월경한 지 얼마 안 된 이민자들을 주로 붙잡아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난민 망명을 신청하더라도 미국에 들어오지 말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에서는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설치하며 강화하고 이민 행렬을 멕시코로 대기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내부에서 불법 이민자들과 불법 노동자들 추적해 체포하고 절차를 거쳐 추방하는 데 전력 투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